46번을 봐보시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다음의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 이제 있는 A 자리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리미트하고 가의 식을 써보도록 하죠. x가 이제 A를 향할 때 분모는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3 곱하기 이제 x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리고 분자는 fx 빼기 5x가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내가 3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x가 3을 향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 x 빼기 3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얘가 0이 돼서 분모가 0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이 존재하려면 여기 분자에 3을 넣은 값도 0을 향해 가서 0분의 0꼴이 돼야 이렇게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fx 빼기 이제 5x라는 식을 하나로 보면 이 식은 3을 넣으면 0이 돼야 될 거니까 보나마나 인수분해하면 x-3을 인수로 가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를 이번에는 3을 넣었던 건데 a에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3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a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x에 마이너스 3을 넣음으로 또 이번엔 반대로 얘가 0이 되잖아. 그럼 이제 분모가 0을 향해 감으로 분자도 어떻게 돼야 돼요? 0을 향해 가야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fx 빼기 5x라는 식은 3을 넣어도 0이 되지만 마이너스 3을 넣어도 0이 돼야 된다. 즉 x 플러스 3 또한 얘는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머지는 얘가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여기에 내가 더 어떠한 식이 곱해질지는 이제 예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모른다는 거지. 뭐 1차가 더 곱해질 수도 있고 2차가 더 곱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fx 빼기 5x 인수분했을 때 이렇게 x-3이란 놈과 x 플러스 3은 인수로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나의 정보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나의 정보를 봐보면요,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이제 루트 fx 빼기 2x 플러스 3의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얘는 이제 그러면 루트 fx 하고 뒤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x 마이너스 3이 돼서 이게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죠. 그러면 얘의 극한이 존재하는 걸 이제 체크하려면 유리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의 분모를 1로 잡아두고 분자는 루트 fx 하시고 빼기 2x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의 합차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루트 fx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곱하고요. 루트 마찬가지로 fx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모는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하고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니까 이거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루트 이렇게 해서 fx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일 거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거의 제곱 fx 하시고 빼기 뒤에 거의 제곱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다. 즉 fx 빼기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이렇게 분자에 올 거라는 거죠. 이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도 이제 어떤 L이라는 극한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아까는 극한값을 L1이었다라고 하고 지금은 L2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분자 분모의 차수가 동일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미 이만큼이 2차잖아. 그러면 fx가 예를 들어 2차보다 차수가 높았다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막 3차 같은 거였어. 그러면 분모는 여기에 이제 루트를 씌우고 얘가 1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분자의 차수가 더 커져서 전체 극한이 존재할 수가 없죠. 이런 3차 같은 식은 안 된단 말이야. 이제 fx가 어떤 차수를 가져야 될 거냐면 fx가 이제 2차식이 되면요, 얘가 루트가 있어도 얘가 1차식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차야? 이제 1차가 된단 말이야. 이제 1차일 때는 1차분의 1차가 돼야 극한이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자에 있는 얘의 차수가 1차식이 돼야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봐보면 이게 fx에서 빼기 뒤에 걸 전개해보면 이게 4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차항이 사라져야 될 거니까 fx가 2차식이긴 2차식인데 2차항의 개수가 뒤에 빼주는 4x제곱과 동일했으면 이렇게 2차항이 소거될 거라는 거죠. 즉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 될 거냐면 4가 되는 2차식일 거다. 4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로 갈 거다. 근데 아까 우리 봐보면 여기 fx 빼기 5x를 우리가 x-3 곱하기 x 플러스 3에다가 어떤 인수가 더 곱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fx가 이제 2차식이므로 fx에다가 5x를 빼줘도 2차식일 거라는 거지. 즉 fx 빼기 5x는 2차항의 개수가 4가 되는 2차식이었을 거라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해질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5x를 딱 이항시켜주면 이제 fx가 등장한다는 거죠. 얘네들은 쓸모없으니까 이제 지우도록 합시다. 얘들은 지우고 이제 fx를 표현해보면 fx는 최종적으로 여기 우변이 4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여기 이제 5x를 더해주면 되는 이런 식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이제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넣으시면 4 곱하기 여기 5가 되고요. 2에서 3 빼주면 이제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5 곱하기 2니까 10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0에다가 10 더하니까 전체적인 결과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빠르게 이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이게 이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제 느끼는 건 우리가 fx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이 정보를 조금 이렇게 해석하면 빠르거든요.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어쨌든 다항식이니까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fx도 무한대를 향해 가잖아. 그럼 여기에 루트를 씌워도 어차피 얘는 무한대를 향해 간단 말이야. 그럼 뒤를 이걸 마이너스로 묶으면 어차피 빼기 2x-3을 빼주는 거니까 얘도 지금 어디를 향해 가냐면 무한대를 향해 간단 말이야.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극한이 존재하려면 얘와 얘의 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왜? 어차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극한을 계산하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꾼단 말이야. 그럼 보편적으로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는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동일한 경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얘와 얘의 차수가 동일하면서 얘네들의 최고차항 개수까지 같아야 최고차항 개수가 동일해야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도의 극한은.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루트 fx하고 빼기 2x-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이제 1차식이니까 얘도 1차식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fx는 어쩔 수 없이 2차식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1차항 개수까지 동일하려면 얘가 지금 1차항 개수가 2가 되니까 얘도 전체적으로는 1차항 개수가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던 이제 fx는 2차항 개수가 4로 출발했어야지. 4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였어야 여기에 이제 루트를 씌우더라도 이 1차식의 개수는 2x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나다의 정보에 대한 조합이 너무나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정보를 이렇게만 해석을 해놓으면 봐보세요. fx가 어차피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fx는 어차피 2차식이었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2차항 개수가 이제 4였을 거라는 거죠. 4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갈 거다. 근데 우리가 가에서 얻은 게 뭐냐면 어차피 분모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기에 a에 뭘 넣더라도 극한이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이 fx 빼기 5x라는 식이 인수분했을 때 x 플러스 3이나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x 플러스 3이나 x 마이너스 3이 약분돼가지고 a에 3을 넣던 마이너스 3을 넣던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fx에 5x를 빼줘도 얘는 어차피 2차식일 거고 2차항 개수가 동일하게 4를 취할 거 아니야. 빼기 5x는 어차피 2차항에 영향을 못 주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5x를 이항시켜준 게 결과적으로 fx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47번 문제를 봐볼게요. 47번 문제 또한 연산이 조금 귀찮아요. 이제 이 문제를 좀 봐보시면 여기 지금 p의 좌표를 여기에서 t, t 제곱으로 설정을 해놨죠. 그럼 일단 선생님이 여기 있는 선분 OP의 길이를 좀 구해볼게요. 여기가 5가 있단 말이야. 여기가 0,0이잖아. 그리고 p가 t, t 제곱이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루트하고 t에서 0을 빼줘서 제곱해주면 되죠. x좌표 차의 제곱. 그럼 y좌표는 t제곱에서 0 빼주고 제곱하면 되니까 t의 제곱이 된단 말이야. 얘네들은 지금 t제곱으로 묶이잖아. 그럼 t제곱 곱하기 1 플러스 t제곱인데 t제곱은 이제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t니까 t 하시고 곱하기 루트 안쪽에는 1 플러스 t제곱이 남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를 쌤이 여기에 예쁘게 좀 써드리면 루트하고 t 앞에 곱해져 있었고 묶었고 1 플러스 t제곱이니까 여기 쌤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길이랑 여기 x축에 있는 점, 아이고 이러면 좀 그렇다. x축에 있는 점 q까지의 거리가 동일하대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t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점 Q의 좌표는 여기가 0,0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X축의 일부의 점이니까 이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온 점일 거라는 거지. 그러면 t 루트 t제곱 플러스 1,0이 될 거예요. Q의 좌표는. 그럼 내가 왜 이제 PQ의 좌표를 구했냐면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직선 PQ와 지금 문제를 봐보세요. 이 직선 PQ와 Y축의 교점을 R이라고 할 때 R이 어떤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대요. 그렇죠? 이때 극한 3분 5R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지금 3분 5R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3분 5R은 이 점 R과 여기 5까지의 거리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이제 Y축의 일부가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내가 R의 좌표만 구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R의 좌표가 지금 쌤이 이렇게 진하게 그리는 이 빨강색 직선의 Y절편이잖아요. 그러면 이 빨강색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얘가 지나는 두 점 정도가 있으면 좋은데 P의 좌표는 어차피 문제에서 가르쳐줬고 우리가 이제 Q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거죠. Q의 좌표 써놓을까요? 여기 t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구해놨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 구해놨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거라는 거야. P와 Q를 지나는 이 직선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나는 두 점을 알고 있을 땐 직선의 방정식 작성할 때 기울기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러면 쌤 x의 증가량부터 구해볼게. 기울기. 그러면 얘 x좌표에서 얘 x좌표 빼주면 되죠. 그럼 t 루트 t제곱 플러스 1에서 x좌표 t 빼주면 되고 y좌표는 0에서 t제곱 빼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t제곱이 될 거고 이제 분자 분모가 t로 한번 약분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t 되고 여기는 루트 t제곱 플러스 1 빼기 1이 된다. 이게 이제 뭐다? 이게 기울기다. 그렇죠? 그리고 지나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p랑 q 둘 개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얘가 되면서 t, t제곱을 지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면 y는 봐보세요. 기울기는 루트 t제곱 플러스 1 빼기 1분의 마이너스 t가 되고요. 지금 얘가 t, t제곱을 지나니까 얘 곱하기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y는 하시고요. 얘를 정돈해 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루트 t제곱 플러스 1 빼기 1분의 마이너스 t 곱하기 x 하시고 플러스 전개해 주니까 이제 얘랑 이렇게 해서 얘랑 얘를 곱해야 되잖아. 그러면 루트 t제곱 플러스 1 빼기 1분의 플러스 t제곱 되겠죠. 하고 이제 플러스 t제곱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만큼이 이제 뭐가 된다? y절편이 된다. 그럼 y절편이 이 직선의 y절편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3분 5R의 길이를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봅시다. 여기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t가 0의 우극한을 향해 갈 때 3분 5R의 극한값을 구하라 했죠. 그럼 리미트하고 t가 0보다 오른쪽에서 0을 향해 와. 그리고 이제 3분 5R의 길이는 이 직선의 y절편이 곧 됐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 이렇게 해서 이걸 써주면 되겠죠. 루트 t제곱 플러스 1 빼기 1분의 t제곱 하고 이제 플러스 t제곱이 된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0을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이 이제 0분의 0꼴이 되잖아요. 어차피 얘는 t에다 0 넣어봐야 0이니까 극한에는 영향을 못 미칠 거고 그럼 이제 얘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 이제 유리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래 유리화 과정을 써보도록 하죠. t가 0의 우극한을 향해 가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분자 분모에 얘 이제 합차를 곱해주겠죠. 그러면 루트 이렇게 해서 t제곱 플러스 1 빼기 1에다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을 곱해줄 거고 그러면 이제 분자 같은 경우도 t제곱 곱하기 루트 이렇게 해서 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을 곱해줄 거다. 이제 분모 곱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랑 이제 얘를 곱한 합차로 앞에 거의 제곱 t제곱 플러스 1에서 뒤에 거의 제곱 1을 빼주면 t제곱만 남잖아요. 이제 t제곱이 약분돼서 이제 얘만 남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t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 보시면요.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서 전체의 극한값은 2가 되겠죠.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될 거다. 이렇게 48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곡선 y는 루트 x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0,0이 되는 무리 함수죠. 그리고 x 앞의 개수나 루트 앞의 개수가 이제 플러스니까 곡선의 방향이 이제 0,0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y축, 그리고 이제 x축이라고 하면 0,0 원점5는 여기 있을 거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겠죠. 이게 이제 y는 루트 x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제 p라는 점이 있대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t제곱, t가 된다라고 했고, 일단 문제에서 말하는 첫 번째 점 x축 위의 점 q는요. 1번 정보를 보시면 선분 P와 선분 PQ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PO는 여기 이제 원점과 P를 잇는 거니까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선분이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선분이 이어질 거고, 그러면 X축의 점 Q는 한 이 정도로 찍히겠죠. 그래서 이 길이와 이제 이 길이가 같아진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점 x좌표가 t제곱이 될 거고,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이 수직 이등분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t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t제곱이 될 거다. 그러면 t제곱에서 t제곱만큼 더 오른쪽 갔으니까 q의 좌표는 2t제곱,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보 봐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선분 R5와 선분 RP가 같아지는 점 P는요, R은요. 어디 축 위의 점이라고 했냐면 Y축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Y축 위에 내가 R을 대충 이렇게 딱 찍으면 R부터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 선분의 길이와 RP의 길이가 이제 같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같아지겠지. 그럼 이제 선생님이 R의 좌표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일단 이 길이를 표현해 보도록 하죠. 이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R의 좌표를 0,y라고 이렇게 설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표현하면 되죠. 그럼 x좌표가 t제곱이고 얘는 0이니까 t제곱에서 0 빼주면 t네 제곱 될 거고, 얘는 y좌표가 t고 얘는 y좌표가 y니까 얘는 이제 t-y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근데 이 길이랑 지금 이 길이가 동일하다 했잖아. 근데 내가 이 점의 좌표를 y로 잡아놨죠. 그럼 얘는 지금 y축 위의 점이므로 여기 원점까지의 거리가 마찬가지로 r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아까 표현한 이 길이와 지금 표현한 이 y라는 길이가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쌤이 이 식을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보면, 여기에 정리할게요. 루트가 사라지니까 t네 제곱 하고 여기 있는 이 완전 제곱식은 전개를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ty 플러스 y제곱이 될 거고요. 오른쪽 변은 제곱하니까 y제곱이 되겠죠. y제곱 날라갈 거니까 t네 제곱 플러스 t제곱 남기고 마이너스 2ty 넘기면 플러스 2ty로 넘어가죠. 그럼 양변 이제 2t로 나눠주면 얘는 2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 이렇게 되겠죠. t는 한번 약분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점의 y좌표가 2분의 1t제곱 플러스 2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가 된다. 그러면 여기 좌표를 선생님이 다시 표현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점의 좌표는 0, 여기 2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슬슬 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선분 OP에서 선분 R에서 점 R에서 선분 OP의 수선의 발을 내린다 했죠. 여기 점의 좌표가 지금 R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OP의 수선의 발을 내리겠대요. 그러면 이때 이 점을 H라고 하겠다 했죠. 그리고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길이와 어차피 여기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이제 같아지겠죠. 이등분이 되겠죠. 그리고 H라고 하겠대, 이 점을. 그러면 삼각형 POQ와 지금 삼각형 HOR의 넓이를 각각 ST, TT라고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단 ST의 넓이를 표현을 해보도록 할까요? ST는요, 삼각형 POQ의 넓이잖아요.
그럼 POQ를 쌤이 색칠해보면 POQ는 한 이 정도가 되죠. 그럼 이 정도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밑변을 누구로 보는 게 좋을 거냐면 여기 5부터 지금 여기 Q까지의 길이를 밑변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럼 이 밑변의 길이는 여기 Q의 X좌표가 2t제곱이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t제곱이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t제곱 하고 이제 곱하기 높이를 표현하면 되는데, 높이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고 지금 전 P의 Y좌표가 t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이 점의 Y좌표인 t라고 표현하면 될 거야. 그럼 여기에 t 곱하면은 2분의 1이 약분되니까 넓이가 몇이 된다? t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st는요 t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제 tt라는 넓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tt는 지금 삼각형 누구의 넓이냐면 HOR의 넓이잖아요. 그렇죠? HOR. 그럼 HOR의 넓이는 표현해보면 한 이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넓이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이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쌤이 지금 이 그림을 밑에다 빠르게 잠시만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Y축이었고 지금 여기가 X축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곡선 Y는 루트 X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잡아놓은 R의 좌표가 한 이쯤에 있잖아요. 이쯤. 여기가 R이란 말이야. 여기가 0,2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쯤에 지금 p가 있었죠. p는 t제곱 t가 됐었어. 그러면 여기 원점이랑 얘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제 밑은 2등분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HOR이라는 넓이는 쌤이 지금 진하게 그리는 이 빨간색 전체 삼각형 넓이의 딱 절반이 되겠죠. 그럼 쌤이 이제 이 빨간색의 넓이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쌤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때 밑변과 높이를 누구로 설정할까 보고 최대한 밑변과 높이 같은 경우는 X축 또는 Y축의 평행한 선분의 길이가 표현하기 편하다 했잖아. 쌤이 이만큼을 밑변으로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밑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 점의 Y좌표를 써주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이제 밑변은 2분의 1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t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높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높이는 그러면 여기 점에서 여기에다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 길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변은 저절로 x축에 평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점 p의 x좌표가 지금 t제곱이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t제곱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높이는 t제곱을 곱해주면 될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HOR의 넓이는요 딱 이게 절반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에다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전개해 주시면 2분의 1, 2분의 1 곱하는 건 어차피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하시고 여기에다가 안에 있는 2분의 1 곱하니까 8분의 1 t세제곱 뭐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전개가 될 거라는 거지. 이게 삼각형 HOR의 넓이라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봐보세요. t가 지금 무한대를 향해 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쌤이 여기 항들을 굳이 전개를 안 한 거죠. 왜?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창의 개수를 가지고 극한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이제 tt를 표현해보면 tt가 8분의 1 t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지 선생님 여기에다 t제곱을 곱했으니까 미안하다. 여기가 t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 t5제곱이 될 거고, 이제 밑에 넓이는 st가 t세제곱이 나왔고 여기에 t제곱을 곱하니까 이제 그냥 t5제곱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얘는 8분의 1이고 얘는 1이니까 전체 극한이 1분의 8분의 1이 돼서 8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얘가 이제 8분의 1이 되겠죠. 4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건 사각형 APQR의 넓이를 SR이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R이 4의 좌극한을 향해 갈 때 얘 극한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를 여기에서 말한 조그만 원의 반지름인 스몰 r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얘를 r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제 필요한 걸 봐보시면 이 사각형 APQR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만큼의 넓이만 구해도 되죠. 왜?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보면 어차피 위쪽과 아래쪽 삼각형이 정확히 합동을 이룰 거니까 이 넓이를 구해놓으면 이 넓이의 2배를 전체 넓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삼각형의 넓이의 밑변을 R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가 필요할 거라는 거지. 그럼 쌤 이 길이를 이제 H라고 할 건데 이 길이 H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쌤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이 큰 원의 중심과 여기 P를 이어 놓는 거야. 그럼 여긴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 원의 중심 A까지도 이어 놓는 거야. 그러면 얘도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렇게 이어 놨을 때 삼각형 POA의 넓이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이제 밑변을 2라고 보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빗금치는 이 길이를 밑변으로 보면 되잖아. 그러면 2 곱하기 높이 h라고 해서 이 넓이를 일단은 h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진하게 그리는 삼각형 잘 보세요. 여기 있는 P, O, 그리고 A 이 넓이를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보려고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봐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였죠. 그럼 얘는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봐봐. 여기 원점 5에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므로 얘가 수직이 2등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선분 PA의 길이는 선분 P부터 A까지의 길이는 이 조그만 원의 반지름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스몰 r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2등분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1 r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 높이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볼게요. 루트하고 지금 빗변의 길이가 2니까 얘의 제곱 4에서 2분의 1r 밑변의 제곱인 4분의 1r 제곱을 빼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이제 이때의 높이 이 길이가 된다는 거죠. 빨강색으로 칠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우리가 스몰 r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높이는 이제 얘로 표현했으니까 루트 하시고 4 빼기 4분의 1 r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우리가 아까 표현한 넓이인 h랑 동일해야 된다는 거지. h랑. 아까는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라고 보고 표현한 거고 지금은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라고 보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왜 굳이 똑같은 넓이를 이렇게 두 번 복잡하게 표현을 했냐? 어찌됐든 우리가 표현한 h라는 이 놈을 r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깔끔하게 h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이제 쓸모없는 건 지우고요. 이제 필요한 걸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h를 표현했단 말이야. 여기를 봐보시면 우리가 표현한 h라는 길이가 여기에서 이 점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이 길이잖아. 이 길이를 이제 h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PRA의 넓이는요. 밑변이 뭐로 바뀔 거냐면 스몰 r로 바뀌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높이가 h야. 근데 우리가 h를 지금 아까 여기 아래에서 표현해놨잖아. 이렇게 표현해놨잖아. 그럼 이제 얘를 여기에 넣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r 곱하기 루트 4 마이너스 4분의 1 r 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 넓이가 지금 이만큼의 넓이니까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다시 얘의 넓이를 2배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2랑 2분의 1은 약분이 될 거고 얘는 곱해주시면 2분의 1 r 제곱 곱하기 루트 4 마이너스 4분의 1 r 제곱이 뭐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sr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지금 누구로 나눠주라고 했냐면 루트 4 마이너스 r로 나눠주고요. 리미트 한 다음에 r이 4보다 왼쪽에서 올 때 얘의 극한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지우도록 하고요. 이 극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얘가 이제 0분의 0꼴이긴 하지만 지금 0분의 0꼴이긴 하지만 0이 되는 요인이 잘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얘는 유리화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과 이만큼이 루트니까 얘를 그냥 루트로 묶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r 제곱이 있고 얘 루트로 이렇게 묶어주면 분모에는 4-r이 생길 거고 분자에는 4-4분의 1 r 제곱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얘의 분자 분모에 똑같이 4를 곱해줍시다. 이렇게 4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4를 곱한 식만 여기 루트 안에다 써보면 얘의 분모는 지금 4 곱하기 4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4랑 4를 곱하니까 16이고요. 4분의 1 r제곱이랑 4랑 곱하면 빼기 r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합차로 4 플러스 r 곱하기 4 마이너스 r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럼 4 마이너스 r은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극한의 구도를 여기 써보면 리미트하고 r이 4의 좌극한일 때, 아이고, 여기 보시면 앞에는 2분의 1 r제곱이 곱해져 있었고 여기 이제 루트 안에는 약분이 돼서 0이 되는 요인이 날라갔죠. 분모에는 4가 남고 분자에는 4 플러스 r이 남을 거다. 그럼 이제 여기 아래다가 4를 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요. 여기에 4 넣어주시면 루트하고 4분의 4 더하기 4니까 8이 되겠죠. 약분하면 2가 되겠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16은 8이니까 정답이 8 루트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